Part 7 특강인데요.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못 풀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학생들이 RC는 다 문법. 그만하세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전설토익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정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특별히 Part 7 특강인데요. Part 7 중에서도 싱글, 더블, 트리플 지문이 3개짜리인 지문 너무 싫죠. 전설의 지문 여러분 시간 없어서 끝까지 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던 지문 항상 시험 끝나고 학생들에게 끝까지 다 풀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못 풀었다고 손을 드는데요. 몇 지문 못 풀었어요? 그럼 끝에 2지문이요, 3지문이요, 1지문이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귀엽죠? 1지문, 2지문 귀엽죠? 숫자가 1, 2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1지문에 5문제예요. 2지문을 못 풀었다면 10문제고요. 3지문 못 건드렸다면 15문제가 미스난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으면 이거 기둥 찍기예요? 랜덤 찍기예요? 이거 물어보는데요. 기둥이든 랜덤이든 틀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내가 끝까지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Part 7에서 준비한 트리플 패시지 특강은요. 첫 번째, Part 7 트리플 패시지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패턴이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 문제 유형에 맞춰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습 방법. 미정쌤이 강조하는 학습 방법은 키워드, 페프, 깔맞춤. 키워드, 페프, 깔맞춤 이게 과연 뭘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정말 싫은 이 Part 7 독해 요거 공략해야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RC는 다 문법인 줄 알고 문법 공부만 합니다. 여러분 문법 그만하세요. 문법에서 그동안 점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500점, 600점, 700점대 나오신 거예요. 그 점수 문법에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점수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Part 6 독해, 문장 삽입 문제, Part 7 단일 지문에서 꽤 맞추고 있지만 더블, 트리플은 생소하니까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른 것뿐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어휘 많이 외우기, 그리고 정확하게 문장 뽀개면서 보통 때는 꼼꼼히 공부하신다면 그게 쌓이면 시험장에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 해석하기. 요령은 있습니다. 자, 그 요령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Part 7 풀 때 시간 관리도 한번 생각하고 시작을 할게요. 파트 5, 6, 7 순서대로 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5, 6 조금 빨리 푸시고 Part 7은 자기의 성향에 맞게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싱글, 더블, 트리플 순서로 풀어도 되고요. 집중이 안 되시는 분 더블, 트리플 풀고 싱글 풀어도 되고 자 다양한 순서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 맞는 방법을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독해는요. 하나당 1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종료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라고 감독관이 얘기하면요. 15문제 이하로 남아있어야 되죠.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15문제 남아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못한 거라 라고 생각하시고요. 타임 매니지먼트를 미리 플랜을 짜셔서 그렇게 한번 이번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art 7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트리플 패시지인데요. Notice Email 웹페이지입니다. 뭔가 공지를 했고요. 이메일 그리고 웹페이지 문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해할 때는 가장 먼저 지문의 유형을 살폈다면 이렇게 지문이 3가지군. 자, 그리고 대충 제목 한번 보시고 타이틀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군 익히셨다면 문제 가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문제 먼저 봐요? 지문 먼저 봐야 하죠?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지문을 먼저 읽으셨어요? 그럼 문제를 다시 읽게 되죠? 그럼 문제 내용에 맞춰서 다시 정답을 고르기 위해 또다시 지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왔다 갔다 시간이 2배 걸립니다. 반드시 토익은요. 5문제, 4문제, 3문제 이렇게 2문제짜리 있죠. 문제를 먼저 보신다면 그 문제가 원하는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문제에서 찾습니다. 키워드는 보통 숫자, 대명사가 키워드죠. 그리고 이 문장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전미정, 전설토익, 해커스 이게 중요하지 먹다, 공부하다, 자다가 중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문장의 키가 되는 단어를 찾아서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자, 5문제 다 읽어도 기억 안 나요 하신다면 저는 기억나요 하시면 읽으시고 기억 안 나요? 그러면 2개, 3개 또는 3개, 2개 나눠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키워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된 부분 근처에 가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거 페프
똑같이 안 나오죠. yearly라고 되어 있으면 annua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paraphrasing,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paraphrasing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정쌤이 말하는 깔맞춤. 우리 빨파, 노초, 보 이렇게 형광펜 5개 정도 준비하셔서요. 1번 문제 깔, 2번 문제 깔맞춤을 하다 보면 거의 문제 순서와 지문에 등장하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지문에서 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연계해서 푸는 플러스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지문에 단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지문은 이렇게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 또 연결해서 푸는 연계 또 플러스 문제였어요. 당연히 마지막 문제는 세 번째 지문에 나오겠죠. 이게 흐름입니다. 1, 1, 2, 2, 2, 3, 3. 이게 가장 편안한 세팅이고요. 여기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계 문제라고 하면 지문이 3개짜리인 트리플 패시지에서는 2개가 반드시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3개까지 연계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통 3, 4, 5번에 2개가 나오고요. 2번부터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미리 갖고 풀면 좋겠죠. 자, 이게 파7의 특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했었어요. 키워드 먼저 잡을게요. 4월 27일 키워드. 스탠리씨가 Texas Brickwork. 얘네들이 bid on, 뭔가 입찰을 따내는데 무슨 일을 맡게 될까? 자, 그럼 보기도 키워드가 됩니다. 보기 수영장, 스포츠, 코트 이런 거네. 보기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음 문제도 먼저 보면 좋겠지만 우리 자꾸 까먹으니까요. 2개만 기억합시다. 4월 27일 그다음 Texas Brickwork가 bid on 할 게 뭔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니 뭐니 이렇게 when, where, why, how 6하 원칙 문제가 토익에서 한 평균 15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아시죠? 10개에서 15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6하 원칙 문제는 반드시 키워드 잡아서 간다. 4월 27일 텍사스 브릭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노티스예요. 노티스는 제목 되게 중요하죠. Notice of new neighborhood development construction 그랬어요. 우리 주변 이웃에 develop, 뭔가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고 있네요. 집을 짓나?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공식 글입니다. College Home Builder라고 하는 달러스 회사명 같죠? CHBD라는 회사는 will soon begin construction work. 곧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On this site, 여기 현장에 바로 자 residential neighborhood을 지을 거래요. 거주용 주택 같은 걸 지을 건데요. 후치 수식 분사 보이시죠? 이름은요. Rainfall Height라고 하네요. Rainfall Height, RH. Rainfall Height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거주용 주거 시설을 곧 will be built 수동태로 짓게 될 것이며 and 자 그리고 우리 Rainfall Height라고 하는 우리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롯데캐슬 이게 좀 익숙하지 않죠. 바로 Rainfall Height라는 이곳은 will include 300개의 싱글 패밀리 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가 들었을 것 같은 뭔가 주거용 주택을 지을 것 같은데요. The property. 자, 이 땅에서 이 건물은 will also 또 feature. 토익이 좋아하는 include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너무 좋겠다. community pool도 있고요. 요즘 분수대에 수영할 수 있죠.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 그리고 피크닉 에리아도 있고 스포츠 코트까지 있고 사커 필드까지 있네요. 와, 이런 주거용 시설을 지을 건데요. The circular, 뭔가 circular, 동그란 느낌이죠. entry 들어오는 드라이브웨이를 보니까요. 또 어떤 feature, include, 특징을 갖고 있냐? fountain. water fountain, 분수대가 있대요. 조경 세팅에, 바로 랜드스케이프 세팅에 뭔가 드론이 있고요. 파운틴이 있대요. 자, 바로 우리 주택시설이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공사는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아직까지 4월 27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더 봐야 됩니다. Housing Development. 바로 이 주거용 개발업자들은요. receive the proper permit, 적절한 허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또 approval, 승인도 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시의회에서 건축 허가 같은 거 받아야겠죠. major construction, 기본적인 공사가 이제 4월 27일 날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막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시고요. 1번 문제 4월 27일에 construction, basic construction이 will begin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면 contact 에밀리에게 이메일 주세요 까지 확인했으면 자 갑니다. 1번 문제 아까 4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니? A. building permit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여러분 봤던 단어 고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이렇게 L시든 독해든 봤던 들렸던 단어가 보기에 꼭 있지만 오답의 패턴입니다. 그 당시에 요 날짜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미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또 다른 informational session, 세미나 같은 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개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날 아까 basic construction will begin. 자, paraphrasing 해볼게요. 깔맞춤 하셨나요? 정답과 단서의 깔맞춤. planned project가 will be start. basic construction will begin. A planned project will be started. 이렇게 paraphrasing 되어서 나오니까 깔맞춤 페프, 깔맞춤 페프. 요거 6하원칙 문제로 키워드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자, 한 문제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 확신 든 정답이 정답이고요. 애매모호해. 근데 시간에 쫓겨서 넘어갔어. 그게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 거니까 잘 확신 같을 때까지 정확하게 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스탠리가요. 텍사스 브릭워크에 대해서 bid on, 뭘 입찰했냐고 얘기했는데 우리 텍사스 브릭워크이 키워드입니다. 텍사스 브릭워크 계속 찾아보겠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자, 뒤에 갈게요. 에밀리에게 편지를 바로 쓰네요. 아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에밀리에게 이메일 줘 했는데 제렛 스탠리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April 3네요. 아직 공사 정인인 것 같죠? Waiting for Height는 아까 제가 이 편한 세상 삐리리 뭐 롯데캐스 이 얘기했죠. 이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제가요 recently read about imminent, 뭔가 imminent 임박해 보이지 않아요? emergency로 가는 것 같죠? 임박한, 뭐 곧 있을, 다가올. coming, forthcoming, approaching, following, 뭐가 있을까요? impending, 곧 임박한 이런 construction. 공사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하우징 프로젝트요. My company 나왔습니다. 키워드 짝짝짝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바로 Texas Brickwork 우리 회사입니다. 자, 저희 회사는 specialize in making decorative, 뭔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entry 들어오는 입구 사인을도 만들기도 하고요. retaining what? 벽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other small brick structure 조그마한 뭐 벽돌 쌓아서 예쁜 뭐 구조물을 만드는 자 그런 brickwork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걸 bid on 입찰했는지 우리 6하원칙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2번 문제 기억. We would like opportunity to be 나왔어요. 우리는 bid on 입찰 따낼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뭐요? 바로 construction. 어떤 구조물을 짓고 싶냐? circular drive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동그랗게 돌아서 들어오는 거 entrance 우리 neighborhood.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요. 가서 확인하세요. entrance에 들어오는 입구에 a fountain, water fountain 분수대가 있다라고 했고 이걸 만든다고 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자, 그런데 텍사스 브릭워크라는 회사가 저희도 그거 bidon 입찰을 따내서 저희가 한번 건설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entrance에 들어오는 circular drive 키워드 두 개가 중복되죠. 1+1 문제입니다. 1, 2 지문을 조합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water fountain 되겠죠. 스포츠 코트 플레이그라운드 물론 첫 번째 지문에 다 언급은 되어 있지만 두 지문을 조합한다면 fountain이 맞겠죠. 자, 6하원칙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단서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주제 목적 오늘 문제는 없고요. 6하원칙 풀어봤죠? 낫두루 이따 나오고요. 추론, 동의어, 문장 위치 찾기, 화자의 의도 파악 이렇게 7가지 토익의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뭐 문장 위치나 의도 파악, 동의어 문제는 뭐 2-3개 정도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하원칙, 추론, 낫두루 그리고 주제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imminent 뭔가 곧 있을 forthcoming 얘는요 이렇게 쉽게 그냥 동의어 문제로 풀렸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cover 덮다의 뜻도 있지만 내가 커버할게 내가 돈을 낼게 뭐 오늘 수업 중에 내가 문법도 커버할게 다룰게
오늘 신문 기사가 미정쌤 해커스 전미정에 대해서 커버에 기사글로 다루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의 뜻이 여러 개인 단어가 출제된다면 본문 안에 쓰이는 단어의 뜻을 골라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thank you, imminent, 그냥 forthcoming, 곧 있을 construction, 공사였습니다. possible, 가능한. 그리고 impressive, 인상적인, 감동적인. predictable, predict, able, 예측 가능한 뭐 이런 뜻이죠. 오늘 동의어 문제는 쉬웠네요. 매달 2개에서 6개까지 출제된 적 있다는 거 기억.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뭔가 indicate, suggest, imply, infer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추론 문제의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키워드, 페프, 깔맞춤 키워드입니다. 우리 splendid water feature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일단 지금 문제가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연계 문제가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럼 뭔가 뒤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1, 3 또는 2, 3 연계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풀면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splendid water feature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you may see our work. 우리 작업 보셨죠? 우리 작업이라고 하면 요거 바로 아까 나왔던 텍사스 브릭워크 있죠. 저희 작업 이렇게 such as 예를 들어 무슨 로얄 크레스트 에스테이트 또는 히든 점 프로퍼티 뭐 이런데 무슨 지역의 무슨 프로퍼티 아파트나 건축 이런 커뮤니티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런데 들어오는 입구 많이 보셨죠? 그 입구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We also collaborate. 요즘 콜라보 많이 들어보셨죠? Collaborate with splendid 나다 키워드입니다. 네, 바로 Splendid Water Feature라는 회사 우리가 콜라보도 했었어요. 그들은요 디자인, 빌드 해줍니다. 바로 Fountain. 기본적인 파운틴, 분수대 그런 걸 만들어주는데요. 민포인트 몰, 쇼핑몰인 것 같아요. 롯데몰 뭐 이런 거. 이 몰에 만든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You can see some samples of our work. 사이트에 가시면 샘플 보실 수 있어요. I hope that you will allow us to bid on the job. 저희가 비드 꼭 했으면 좋겠어요. Please call me at number to arrange an appointment. 우리 약속합시다. 한번 만나요. 전화번호.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읽지 말라는 거죠. 토익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먼저 읽었다면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충 보고 어떤 경우는 자세히. 그래서 스키밍, 스캐닝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min, point, more에 대해서 뭔가 하나 나왔고 우리가 찾고 있는 키워드는 splendid water feature죠. 자, 한 질문 더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텍사스 브릭워크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프로젝트 살펴보라 그랬으니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디자인이랑 컨스트럭션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달라스와 그리고 surrounding area, 그 주변 지역을 more than 20 years, 20년 이상 동안 건설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요, number one supplier, 아주 잘 나가는 업체입니다. 바로 supplier, 공급업체인데요. decorative brickwork, 뭔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만한 예쁘게 꾸미는 벽돌을 이렇게 딱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새로운 하우징 디벨로퍼와 많이 했어요. 회사 자랑을 좀 했고요. 우리 지금 작업은요, beyond the region, reach beyond the region. 딱 이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넘어갔어요.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스페셜 프로젝트를 어디서 했냐? 민포인트 월, 아까 제가 롯데몰 이러면서 뭘 얘기했죠? 거기서 분수대를 만들었어요. 오클라호마 있고요. 또 로열 크레스트 에스테이트 아까도 한번 나왔던 장소인데요. 이거는 루이지애나에 있나 봐요. 어쨌든 요 문단의 포인트는 뭐예요? 요 지역만 하지 않고 beyond the region, 다른 곳에서도 해서 다른 곳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의 다른 건축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 갈게요. 우리 4번째 문제입니다. 자, 저희 회사는요. 로열 크레스트에 오피스가 있다. B, 오피스에 X. 왜 틀렸는지 틀린 단어에 X 치십시오. 아니, 사무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우리가 뭔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 브릭워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자, 오답 오피스 있는 거 B. 자, 그리고요. Rain for Height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질문 건설하고 하지 않은 아까 아파트 이름 제가 됐죠? 그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미 작업 중이다는 아니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They work on project. 오클라호마에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긴 있죠. 그죠?
아까 오클라호마에 무슨 몰도 지었고 루이지애나에도 모두 지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루이지애나에 뭔가 시설을 도와서 뭔가 건설을 도와서 콜라보를 했다는 맞지만 거기 베이스가 있어. 해커스의 본사는 강남역 종로 캠퍼스야. 본사를 두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꼭 이래요.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마구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장소랑 회사명이 다 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아까 봤던 단어 고르기엔 너무 다 오답이 많죠. 그래서 오피스가 베이스가 있던 건 오답이고요. 이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오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work on a project in Oklahoma였습니다. 바로 이 회사명이 두 번째 지문에 나왔고요. 콜라보를 했다고.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있었던 지역에 했다라는 건 세 번째 지문. 확인할까요? 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에서 이런 걸 우리는 도왔었어.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는 5개 중에 2개나 3개가 나오고 보통 2번 또는 3번부터 출발한다. 이게 Part 7의 트리플 패시지의 패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동의어, 추론 문제까지 해봤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이팅! 어떤 문제 유형인지 확인해 볼까요? 낫두루 문제입니다. 자, 키워드 있고요. Texas Brickwork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낫두루.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마지막 문제는 거의 99% 마지막 지문에서 출제되겠죠. 아까 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브릭 회사는요. 많은 스타일과 패턴, 다양한 스타일과 패턴 컬러로 브릭,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나 봐요. All of which, 그 모든 우리의 supply, 그런 브릭스들은요. can be seen, 브로셔 보시면 됩니다. 브로셔를 살펴보세요. 자, 고객분들은 언제나 스탠다드 디자인, 우리 벽돌 하면 기억나는 게 빨간색도 있지만 미정쌤은 약간 페인트 색깔 그런 색도 좋아해요. 이런 기본적인 스탠다드 디자인이라면 고객이 이제 커스텀 프로젝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타일 같은 느낌이요. 뭐 이렇게 리퀘스트 할 수 있어요. 그럼 2가지네요. 베이직 스탠다드, 커스텀 메이드 그런 거 있죠. 우리 프로젝트는 다양해요. 사이즈도요. 저희는요. 이렇게 벽에 오너먼트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수준의 조그만 메일박스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요. From A, vary from A to B. 정말 다양합니다. Large brick display wall. 크게 거대하게 이렇게 월, 벽 쪽에 쫙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choose an option 한번 structure 타입을 보시고요. On the left, 왼쪽에다 저희가 많은 example 보라고 했습니다. 자, read more 클릭하면 밑에 더 나오겠죠. 여기서 맞춘 거에 감사하면서 저는 늘 언제나 토익 시험이요. 주관식이 아니라 4개 중에 베스트 고르기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4개 중에 베스트를 골라볼게요. 저희 brickwork는요, has done work in several regions. 맞지? 아까 surrounding area뿐 아니라 beyond the region, 또 다른 지역 가서 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저희는요, 그동안 다양한 컬러, 스타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fulfill, 고객의 요청을 딱 충족시킵니다. 그쵸? 아까 custom request도 받는다고 했죠? 다 좋아요. 하나씩 낫두루 문제는 역추적해 주십시오. 다시 vision, color, request를 다시 가서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아까 beyond the vision 확인, color 확인, customer request 확인, 낫두루 문제는 본문을 기억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면 보기를 보고 역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 정답이겠네요. 저희 회사는 won award, win an award, 상을 받았다? 디자인상?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을 거야. 여러분의 유추 다 틀립니다. 반드시 based on the text에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역추적하시면서요. 나왔던 거 마지막 이렇게. 그래서 역시 L씨든 R씨든요. 오답을 소거하면서 남은 거 정답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죠? 자, 오늘의 패턴은 1, 2, 2, 3, 3 이런 거였고요. 자, 문제 유형에 맞춰서 약간 풀이 방법이 다르죠. 미리 문제를 읽고 간다. 자, 오늘 3가지입니다. 키워드, 페프, 깔맞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파7 도움 되셨나요? 그동안 전설의 트리플 패시지 아직 손도 못 댄 거 있죠? 자, 오늘부터 전략 세우세요. 나는 시험장에 가서 트리플 풀고 더블 풀고 싱글 풀 거야. 이렇게 세우셔도 좋고요. 아니야, 나는 파트 5, 6, 7 순서대로 풀 거지만 조금 빠르게 풀 거야. 기억하십시오. 남아있는 분수와 남아있는 문제수를 일치한다는 거. 자, 시간 관리 잘 해주시고요. 반드시 문제 먼저 읽는다. 문제 먼저 읽은 다음에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그 부분만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때요, 너무 서둘러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 때는 빨리 풀지만 리뷰는 정말 천천히 꼼꼼히 하시면서 어휘력 그리고 기본기 있는 튼실한 해석이 여러분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키워드 잡기, 페프, 깔맞춤. 자, 그렇게 충실하게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이번 달 안에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토익은 문법 그만해. 8-7이야. 독해하십시오. 안녕.